안녕하세요. 빅토지 보디빌더 이상주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좀 소개시켜드릴 보디빌딩 유망주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헌터 라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날에 리 라브라다라는 선수의 아들이죠. 한 3년 전에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되게 몸도 작았고 약간 좀 덜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뭐 케미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매스를 많이 키워가지고 상당히 큰 보디빌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림피아 오픈 체급에 나와서 그래도 첫 대회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죠.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템파 프로를 준비하기 전에 영상이고요. 항상 저렇게 시합 전에는 이제 시합용 팬티도 입어보고 계속 포즈를 취해서 이제 몸을 어느 정도 내 주변 사람,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또 올림피아 선수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디비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낮은 체급, 높은 체급, 키 작은 사람들 다 해서 무조건 보디빌딩으로만 시합을 뛰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때 영상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몸이 정말 뭐 거대한 사람도 있고 키가 엄청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엄청 작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경쟁을 펼치는 이제 그런 올림피아 모습을 볼 수 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뉘어져서 모르겠어요. 그때에 비하면 좀 보는 좀 재미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디비전을 많이 나눠서 그래도 좀 경쟁할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취합점이 맞춰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제 로니 콜먼 선수 거의 대부분 알죠. 근데 로니 콜먼 선수랑 갑자기 크리스 범스테드 선수가 이제 무대에 서면 대체 어느 점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나?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매스감을 또 안 보기에도 그렇고 또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점을 되게 어느 정도의 맥이 그래서 조금 공정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제 디비전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피트니스에 되게 큰 발전점이 되었던 것 같고 이제 보시면 이제 헌터 라브라다는 212 체급도 아닌 오픈 체급, 굉장히 높은 체급에서 저 정도 몸이면 한 110kg 이상은 되는 몸입니다. 지방 없이. 근데 저 정도 매스를 보면 물론 뭐 이제 옆에 백인이나 흑인치고는 좀 두상이 큰 체이긴 한데 몸이 굉장히 크죠. 물론 아시아인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상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서 올림피아 무대 뛰기에 또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많은 질타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헌터 라브라다 선수는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슬퍼서 그런가? 헌터 라브라다 선수는 이제 두상이 좀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큰 편인데도 상당히 매스가 어깨도 넓고 팔도 크고 가슴, 어깨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충분히 보완점이 될 수 있는 선수여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컨디션이 확실히 좋긴 좋았는데 확실히 근데 칼라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좀 드라이한 감은 없고 좀 수분이 많이 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합을 준비한 선수면 다이어트 상태도 다이어트 상태인데 중간에 내가 어느 점을 더 보여줘야 되나, 또 누가 나왔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좀 매스로 가야 되나, 더 다이어트된 좀 건조한 상태로 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옆에 이제 서포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오더를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혼자였지만 대부분 시합을 준비하는 분들 보면 옆에서 딱 어느 정도 사인을 내려주죠. 뭘 더 먹어라 해서 매스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뭐 수분을 좀 아예 제하거나 물론 이제 케미컬적인 부분을 봐서는 뭐
이뇨제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더 이제 로딩을 해서 좀 더 방방한 상태로 나간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헌터 라브라다 선수는 아무래도 오픈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몸이 다이어트가 너무 된 상태로 가면 또 사이즈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무기는 기본 다이어트는 하되 사이즈감을 좀 살리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보면 확실히 막 엄청나게 막 건조한 상태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케미컬도 종류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케미컬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걸 사용하는 대회에서는 확실히 영양이나 운동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저렇게 오픈 바디빌더드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리 라브라다 선수는 굉장히 포즈를 잘 잡아요. 그래서 포즈에 대해서 확실히 티칭을 잘 받아서 헌터 라브라다 선수는 포즈를 좀 더 미적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잡죠. 여러 가지 내 몸을 되게 잘 살릴 수 있는 포즈, 내 몸의 단점을 숨길 수 있는 포즈, 이런 걸 확실히 잘 알고 저렇게 포즈를 잡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두상이 크니까 두상을 작아 보이게끔 포즈를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팔이 다리에 비해 얇으니까 팔을 더 두꺼워 보이게 잡아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포즈를 저 같은 경우는 팔을 보시면 제 이제 무대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팔을 몸보다 더 앞으로 빼서 잡고 살짝 고개를 치켜 올려서 좀 더 이제 얼굴이 짧아 보이고 두상을 작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자체를 정면으로 잡지 않고 살짝 틀어 잡는 이 클래식 피지크나 피지크 선수들처럼 그래서 제 두꺼운 이제 골반이나 허리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계산적이니까 이제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 꿈나무 보디빌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매니아층도 많고 해서 저렇게 이제 포즈를 취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몸 자체를 이쁘게끔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딱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즈를 취함으로써 내가 운동도 어느 정도 좀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잡냐, 어떻게 해서 포즈를 잡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좀 쪽팔리더라도 저런 식으로 계속 포즈를 취하면서 몸을 좀 살려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쇠질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포즈를 취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몸이 그 길에 따라서 되게 이쁘게 잘 자랍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헌터 라브라다가 또 등 운동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근막 유연은 저처럼 저렇게 테라본을 사용해서 전완근이 아무래도 많이 뭉쳐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전완근이 많이 뭉쳐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견갑대를 잘 풀 수 있는 모빌리티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영상은 폼롤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나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고 잘 이용해주는 그런 확실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피로 훈련으로 로프로 풀오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이제 풀오버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이트한 풀다운 다 똑같이 부르기도 해요. 딱 이제 등만 딱 사용하게끔 돼서 사실 등 운동할 때 초반에 하시면 등이 굉장히 묵직하게 잘 먹고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풀오버를 하고 벤트오버로 하거나 풀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풀오버를 하고 뭐 데드리프트를 한다든가 이러면 확실히 견갑대가 더 안정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하이로우 개념이에요. 뭐 풀다운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저렇게 케이블에서 딱
걸어놓고 이제 뉴트럴 그립이죠. 네로우 그립. 그 뉴트럴 그립은 저렇게 11자로 잡는 게 뉴트럴 그립입니다. 저런 식으로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팔꿈치를 아래로 찍어 누른다는 개념으로 길게 광배근을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것도 풀오버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풀오버는 팔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팔은 움직이지 않고 견갑대만 해서 정거근을 사용하는 운동이고, 지금 저 하이로우 같은 경우는 팔이 앞으로 빼서 굽혀서 팔꿈치를 내 몸쪽으로 찍어 누른다는 개념으로 당기는 운동입니다. 두 개가 틀린 운동이에요. 물론 이제 광배를 길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확실히 지금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무게를 더 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운동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 머신의 사용법을 알고 운동하시면 머신이 없는 헬스장에서도 내가 등 운동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 근육을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시면 좋은 머신이 있는 헬스장을 가시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안 되시는데 무리하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면서 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좀 비싼 헬스장이나 멀리 있는 헬스장을 굳이 가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티바로. 요새 좀 아스날에서 저 머신이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헬스장에서도 많이 도입이 돼서 하는데 굉장히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 손잡이 자체가 이제 돌아가요. 360도가 돌아가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또 로우가 원암으로 또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등을 늘려주고 빼주고를 확실히 이렇게 한쪽 면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가동 범위가 커지죠. 살짝 허리를 틀어서 더 등 안쪽까지 줄일 수가 있고, 살짝 허리를 또 펴서 늘려줘서 등 바깥쪽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암 로우 많이 꼭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저렇게 걸쳐놓고 렉풀을 하고 있어요. 데드리프트죠. 근데 렉풀은 무릎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높이에서 들어 올려서 약간 이제 등만 사용하는 개념인데, 저렇게 또 밴드까지 저항을 둬서 들어 올릴 때 무게가 아무래도 더 늘어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더 윗등을 더 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 운동입니다. 확실히 무슨 밴드를 한쪽에 3개씩이나 끼고 하는데 무게도 지금 220kg 이상 꽂았거든요. 굉장히 힘이 좋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렉풀은 확실히 무게를 많이 칠 수 있어요. 저도 한 360에서 70까지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180kg네요. 원판이 커서. 렉풀은 꼭 데드리프트를 굳이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데드리프트를 렉풀이랑 컨벤셔널이랑 그 다음에 루마니안, 그 다음에 또 스티프,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하죠. 이게 좀 옛날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깔짝깔짝거린다고 봐요. 스쿼트도 그냥 위에서 그냥 든다는 느낌으로 봐도 되니까. 근데 렉풀이 필요성은 확실히 다리 개입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척추 길이끈에서 승모까지 딱 등, 대형손 뭐 다 포함해서 능형까지 확실히 등이 더 두터워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렉풀을 많이 하고 또 컨벤셔널 할 때 밑에서 무릎까지만 드는 이렇게 가동 범위를 좀 조절해서 운동하시면 훨씬 더 이제 전체적인 컨벤셔널 운동을 할 때, 데드리프트 운동을 할 때 무게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무게 향상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너무 완전 가동 범위로만 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벤치프레스든 스쿼트든 벤토브로우든 아니면 숄더 프레스든 가동 범위를 적절히 잘 조절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무게도 무게를 받는 연습과 무게를 들어 올리는 연습,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운동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포즈 잡는 거 보면
굉장히 드라이한데 저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면 태닝을 하죠, 저기서. 그래서 칼라링을 한 번 정도만 해도 확실히 더 몸이 더 검해 보이려고 여러 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태닝을 하고 칼라링 정도를 한 번 정도만 하면 몸이 아무래도 발라지는 횟수가 적으면 더 드라이한 감이 살거든요. 근데 확실히 백인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래서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하더라고요, 태닝을. 피부가 빨개져서만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제이 커틀러 같은 경우 보면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집에 또 태닝 기계도 있었고. 근데 굳이 이게 안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영상은 헌터 아브라다의 팔운동입니다. 원암으로 프리처컬이라고 하기에는 벤치가 되게 낮긴 한데 애매하네요. 스파이럴 컬 같기도 하고. 네, 우선 벤치 자체는 프리처컬 벤치니까 원암 덤벨 프리처컬입니다. 완전 가동 범위에서 운동하실 수가 있어서 적절히 확실히 좀 팔의 힘이 2두에만 더 집중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두든 2두든 원암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팔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도 면에서는 약간 좀 펌핑되는 느낌이나 이게 운동되는 느낌은 확실히 원암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가슴이든 등이든 어깨든. 쉽게 설명해서 어깨로 보면 원암으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랑 약간 투암으로 레터럴 레이즈 할 때랑 확실히 운동은 빨리 끝내서 좋아요, 투암으로 해버리면. 근데 원암으로 했을 경우에 확실히 운동이 되는 감이, 근육 움직임이 한쪽씩 다 느껴지니까 굉장히 저는 모르겠어요,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몸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운동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3년 이상 되셨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운동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14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 말뜻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원암으로 할 때랑 투암으로 할 때랑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저렇게 좀 벤치에서 누워서 하지 않고 모래주머니, 불가리안 백 같은 데 누워서 샌드백인가요? 캐틀벨로 또 라인 트라이세이스 익스텐션을 하고 있죠. 저런 경우에 또 근육에 색다른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운동을 좀 변화를 시켜서 해주시는 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립을 항상 매번 운동할 때 팔 운동이든 어깨 운동이든 등 운동이든 가슴 운동이든 그립을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근육 운동되는 감이 좀 많이 틀립니다. 지금 이제 리 라브라다 아버지가 보이는데 저렇게 제가 썼던 약간 콘덴서 마이크 연결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포즈를 취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포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저도 많이 안 하지만 제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게 우선 라인업, 그 다음에 쿼터턴, 그리고 1번, 4번. 네, 측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측면은 대부분 다 잘 잡아요. 엉덩이랑 대이도 힘주는 것 빼고는 측면은 다 잘 잡고,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힘들죠. 4번, 5번이 제일 힘들고, 왜냐면 내가 백이 안 보이니까 계속 어느 정도 이제 저렇게 좀 티칭을 받고 노래도 저렇게 정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한 두 가지, 느린 곡을 하고 믹스를 해서 또 빠른 곡을 해서 춤도 추고 굉장히 자기 몸을 잘 살리고 약간 파티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게 잘 잡아요. 이거는 롤리 윙클라도 그렇고 빅래미도 그렇고 그 몸에 춤을 추고 덤블링을 또 하죠. 외국은 확실히 그렇게 운동하고 포즈 잡는 거를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게 운동하고 막 퍽퍽거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뭐 브랜치 워렌이나 자니 잭슨 항상 인상을 쓰고 있죠. 근데 굉장히 즐기면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약간 외국 문화가 더 맞다고 해야 되나. 저런 식으로 포즈를 계속 시팅을 취하고 포즈를 취하고 티칭을 받는 연습, 저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죠. 서진이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시합 나갔다 온 이제 허재우랑 안다정 그 선수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포즈를 잘 취하고 또 잘 잡고 곡 선택도 좋고 굉장히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내 헬스장을 하고 싶은 게 제 욕심 중에 욕심이고, 저렇게 좀 악기 하나 정도 연주를 해서 확실히 저는 약간 옛날에 꿈이 버스킹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타를 꼭 배우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배우고 있네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무대를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항상 그냥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즐기면서 사는 거에 좋으니까 말이 이상한 대로 샜는데, 저런 식으로 좀 포즈를 취하고 좀 많이 즐기면서 운동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목적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빅토즈 바디빌더 이상준이었고요. 설 지난 주말 잘 새시고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